그럼 지금부터 진학 입시 자료집 100점 필트의 저자이자 대입 전형 자문위원, 입시 전형 자문위원 등 진학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현기옥 선생님을 모시고 2023학년도 대입 전형과 전략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현기옥 선생님께서는 현재 성서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 유용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명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기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에 이렇게 또 정보를 또 얻으러 많이 오셨네요. 네, 거기 같이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 성서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2018, 19, 20까지 그 수시 전략서 백점물태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고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신뢰성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지방에 있는 입학사정관까지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 그 과정을 9월달부터 9월달까지 그 입학사정관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2시간 정도 진행할 거고요.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학부모님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1학년 학부모님. 네. 2학년 학부모님. 네. 3학년 학부모님. 네. 오늘은 3학년 위주라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2학년 입시가 언제 발표가 되냐면 올해 5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5월 초에 발표가 되고 1학년 입시는 흘러가는 건 똑같은데 정확한 숫자, 비율 같은 것도 내년에 5월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3학년 입시하고 그렇게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2학년도 5월 초에 발표가 되긴 하겠지만 비율만 약간 바뀌고요. 다르게 바뀌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학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중간중간에 또 달라지는 점, 1학년과 2학년, 3학년은 달라지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짝 올려주실래요? 잠시만. 사진 찍으셨어요? 빨려서. 네.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1번입니다. 보이십니까? 1번? 안 보이세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N수생의 비율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N수생의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비율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24살인데 얘가 대학 입시 치를 때 65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몇 명이에요? 40만 대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43만 정도 돼요. 43만. 그러니까 22만 명이 없어진 거죠. 근데 N수생의 비율, N수생은 한 14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올해 입시에서 12만 5천 명 정도가 시험에 응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훨씬 더 많이 줄었죠. N수생이 줄긴 했지만 N수생의 비율이 한 22% 정도에서 26%, 27%까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수능 최저 등급과 그 점시 지원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은 꼼꼼하게 수능 최저 등급을 준비하지 않으면 입시에서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고요. 특히 의대, 수능에서 3개 일을 맞아야 되는데 시대, 학대는 생각보다는 수능 최저 등급 조금 낮습니다. 3개 5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낮은 건 아니죠. 1, 2, 1을 이렇게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학이 통합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네. 아시죠? 75%가 수학 1과 2가 75% 공통으로 출제가 되었고 인문계열 애들은 확통을 선택을 했고 자연계열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뭐에 응시했습니까? 혹시 아세요? 네,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수학 가와 나눠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계열 아이들은 대부분이 뭡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수학 가를 선택하게 가 안에서 집단 안에서 성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표준 점수 만점이 한 128.9점 이 정도 나왔어요. 근데 문과는 만점이 얼마냐면 표점이 거의 150점까지 나왔어요. 그럼 몇 점 차이가 나죠? 20점 이상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수학 반을 쳤을 때는 집단 반에서 성적이 나와내니까 아무래도 성적을 좀 못 맞겠죠. 근데 올해 입시에서는 2022학년도를 얘기합니다. 지금 대학 1학년 아이들에서는 문과와 이과가 똑같이 75%를 했고요. 그리고 고정 점수를 주는 집단이 다른 경우는 이 어렵기 때문에 고정 점수를 주는 점수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과 자연계열 아이들 미적분이나 계열을 선택한 아이들의 표점이 몇 점이 나왔냐면 148점, 149점 나왔습니다. 거의 문과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과 아이들 점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건 뭐에 영향을 줄까요? 수학 영역에서 1등급, 2등급을 가진 그런 학생들이 자연계열 애들이 몇 퍼센트나 알아맞죠? 몇 퍼센트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몇 퍼센트입니까? 90% 가져가 버렸습니다. 1, 2등급을 맞은 아이들이 자연계열 90%를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문계열 아이들이 수시에서 뭘 못 맞춥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잘 못 맞춰. 그럼 자연계열 애들은 어떨까요? 수능 최저 등급을 잘 맞추겠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현재까지 의예과에 1년에 한 명 들어갈까 말까 했어요. 그 이유는 학번도 평범하고 사실은 맞죠? 수능 최저 등급 잘 못 맞춰요. 근데 올해 몇 명 들어갔냐면 현수막에 보면 무슨 의예과가 10명 들어갔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왜 거짓말이죠? 중복 합격이니까 한 사람이 6분에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빼고 저희 학교는 순수 4명 학생이 들어갔습니다. 의예과에. 그리고 약학과 1명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아이들이 수능 차례 등급 조금 더 잘 맞추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입시가 올해 입시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 2등급 비율이 90%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2024학년도 입시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인문 애들은 대학 가서도 취업도 잘 안 되는데 대학 갈 때도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고 이런 말들이 신문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연계열 아이들이 수학 점수를 더 못 맞다가 더 잘 맞은 데다가 표점 점수가 더 높아지니까 서울의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 5% 아이들이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 교차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건 있을 수도 별로 없다. 네. 수학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데 굳이 자연계에 낮은 점수를 받아서 인문계열을 교차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게 조합을 이렇게 하고 뭐 수학 가산점이나 이런 거 보니까 좀 유리하다 그러면 교차 지원하는 경향이 한 5%였다면 올해 입시에서는 어느 정도 됐냐면 25%에서 30%까지 추정입니다. 이거는 경북대도 지금 2.5%에서 27%까지 늘어났습니다. 자연계열 아이들이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아버립니다. 상대적으로 거꾸로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문계열 아이들이 점수를 많이 얻었으니까 수능에서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학과 선발했죠? 몇 명 선발했죠? 네, 과거에는 2+4 체제였습니다. 대학교에 간 다음에 2학년 끝나고 나서 피트라고 하는 약학전문 시험을 치고 대학에 가서 입학, 편입하는 그 제도였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학교들이 내려왔습니다. 학부로 내려온 거죠. 올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00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의예과 다음 의예과가 3,000명 정도 그 나이가 약학과가 돼버린 거예요. 1,600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서울대 같은 자연계열, 공학계열 애들 뭐 할까요? 한 학기 무조건 다녀야 되는 거 아시죠? 대학 딱 들어가면 바로 자퇴나 휴학 못 냅니다. 휴학 같은 거 못 냅니다. 무조건 1학기는 학점을 날리든지 무조건 다녀야 됩니다. 중도 탈락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서울대 나오면 뭐 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서울대 나오면 좋죠. 네. 근데 그것보다는 요즘은 인구가 적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내과라든지 치대, 약학, 수의대까지 선호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중도 탈락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학군, 달서구 학군에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대학이 어디입니까? 경북대학교죠. 이번에 5월 달에 입시 딱 발표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네, 2월 달에 제가 자문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이 입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러면 경대의 고민은 뭘까요? 애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수한 아이들은 다 이게 뭡니까? 자퇴를 해버리는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는 현상들이 경대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스카이 상위 15개 대학에서 다 나타납니다. 지방 사립대들은 애들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다 그만둬 버리는. 그래서 경북대 고민은 뽑은 아이들은 그냥 경북대 좀 다녔으면 좋겠다. 이 고민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수한 아이를 선발하기 위한 방법에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없으니까. 몇 명이 그만둘까요? 신문 많이 보셨죠? 지방대, 국립대 중에 우리 K대 같은 경우는 제일 많다라고 하는 신문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5천 명 정도를 선발하거든요. 경북대는 어디 포함해서 상조 캠퍼스 약 한 900명 정도를 포함해서 1000명이 그만둡니다. 그럼 1000명 어떻게 해? 대학교 1학년 다니고 1000명이 그만둬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하긴요. 등록금을 받아서 학교 운영하려고 그러면 편입 받아야 되죠. 편입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00명이. 그럼 어디서 와요? 그럼 밑에 있는 대학 전문대까지 뭐 영어 잘하는 데 뽑을 수밖에, 수학 잘하는 데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학교 꼴이 어떻게 되죠? 이상해지죠. 이 고민을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약학과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인의 직업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연결이 되죠. 약학과 선발로 자연계열 아이들의 중도 탈락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 지방에 있는 국립대, 우수한 우수대학의 국립대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회의했을 때는 지금 현재 65대 35 선발하거든요. 수시 65, 정시 35, 경북대입니다. 올해 내년에는 완전히 수정을 했습니다. 수시 80, 정시 20으로 바뀌고요. 수능 체계 등급 올해 바뀌는 거 아시죠? 세계 8, 세계 6, 7, 8에서 전부 다 모든 학과들이 대부분이 2개 5로 바뀝니다. 2개 5밖에 안 받아요. 그럼 뭐뭐 하시면 되겠어요? 최등급할 때 재유생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시험? 영어죠. 영어와 탐구 하나만 맞추면 돼요. 2개 5. 내년에는요. 2개 5, 2개 6으로 또 나눕니다. 높은 과들이 2개 5, 낮은 과들은 2개 6, 2개 6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어 3, 탐구 3, 한 개만 3. 이런 체제들도 돼요. 이런 애들을 이제는 다 뽑아서 학교 그만두는 애들을 없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입시 제도 자체가. 아시겠죠? 근데 부산대는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워낙 또 대구보다 한 1.5배 정도 크기 때문에 부산 애들이 되게 많고 대학이 또한 대구에 대학이 2개밖에 없는 거 아시죠? 경북대, 경영대밖에 없어요. 영남대 여기는 어디입니까? 사실은 경 2개 해당이 되죠. 부산에는 13개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대는 꿈쩍 않고 일단은 부산대가 있다라고 부산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여기 오신 분들 관심 굉장히 많으시죠. 이 자료도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의치 약한수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의대 가장 선호를 많이 하고요. 치대 그다음에 올해 선발된 약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의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의대, 수의대가 여전히 인기가 있다. 인기 있는 이유 아시죠? 네, 대학 딱 들어가면 나는 그냥 전문 직업에 종사를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대 다녔던 아이들이 지방대 약대라도 가겠다. 이렇게 바뀌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요즘은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스카이, 뭐 스카이캐슬도 나왔었잖아요. 네, 들어가면 기분은 되게 좋아요. 애들도 물론 기분 완전 막 째지고 막 난리가 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거 끝. 들어가서 이제는 나와서 뭐 하지?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여학생들은 특히 뭐 서울대, 연대, 고대와 어디하고 비교를 많이 할까요? 교대하고 또 비교를 많이 해요. 교대. 그러니까 대구교대. 못 가도 대구교대인 거죠. 서울교대부터 대구교대까지. 왜? 교대에서 나오면 일단 선생님이 다 되니까. 그럼 고려대 합격했다? 대구대 합격했다. 기쁘겠죠? 고려대, 오! 완전 기뻐요. 근데 안 가죠. 80%가 그만둬요. 다 어디를 최종으로 선택을 하냐면 대구교대를 선택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옆에 있는 우리 학생 한번 쳐다보고 보세요. 한번. 같이 온 학부모님들 계시죠? 네. 우리 애들이 공부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그것도 아니죠. 옛날하고는 사고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학생 2명 왔네, 남학생. 끌려왔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나요? 네? 자발적으로 왔나요? 네, 둘이 친합니까? 네, 친한데 말을 잘 안 해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친하면 이렇게 놀러와 해서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요즘 친한 게 뭐냐면 둘이 만나서 각자 컴퓨터 그 휴대폰 게임 하는 게 그냥 친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우리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런 거 간섭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 라떼예요, 라떼. 카페 라떼 다래요. 간섭하지 마세요. 애들은 다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 인기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컴공이나 고려대 컴공이나 연세대 컴공 같은 경우는 지방대 의예과만큼 굉장히 인기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한 40만 대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가장 복받은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우 10년 동안 제일 없어요. 애들이 몇 명입니까? 41만 명 정도 되겠죠.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조금 한 3만 5천 명 정도 많은데 억울하시면 재수하시면 돼요. 41만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약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7년생까지는 40만 대라고 보시면 2017년생까지 40만 대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2020년 오면은 20만 대 후반입니다. 20만 대 후반은 또 확 또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학년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써야 되니까 많아니까 올해 마지막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이제 끝납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마지막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학에서 면접을 볼 때 학생들을 학교 생활을 평가할 때 학교를 몰라요. 이게 뭐예요? 고교 정보 블라인드 확대라고 하는 그런 기록인데 서류가 바로 뭐냐면 학교 신앙기록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에서 뭐만 보냐면 생활기록부만 면접이 있는 학교도 있긴 하긴 하겠지만 서류는 생활기록부만이에요. 올해 3학년 아이들도 자기소개서를 안 쓰는 대학이 지방대는 하나도 안 쓰죠. 맞죠? 고려대, 서강대,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안 쓰는 대학도 있긴 하지만 거의 안 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교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를 모르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학교를 모르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네. 출신 학교의 후반국가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 이익하죠? 솔직히 자사고 나쁩니까? 자사고 좋잖아요. 왜 좋죠? 본인이 좋죠. 활동 많이 하긴 하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도 굉장히 자기들끼리 어떻게 협력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되죠. 근데 왜 안 보내셨어요? 내신 때문에 입시제도의 변화 때문에 입시제도의 변화 때문에 안 보내는 것이 안 좋아서 안 보내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부모님이 걱정이 분명히 있으셨죠. 자사고를 보낼까 말까. 자사고 보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 보냈죠? 우리 아이는 일반고 가서는 휩쓸린다. 본인도 휩쓸렸잖아요. 고등학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사고를 고르시는 분일 것 같아요. 저는 일반고 가져오냐 자사고 가져오냐 몰라요. 애 셋을 키우면서 답을 찾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사고 얘기 나왔으니까 자사고라든지 수성방권이라든지 N수생이나 유리한 또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건 뭐냐면 서울에 있는 널려스케 대학은 정시로 몇 프로 선발해라? 40%를 선발해라고 하는 게 그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걸로 이제 교육부에서 압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은 다 어떻습니까? 정시로 40%를 선발한다. 그러면 수시에서 선발하다가 이제 선발하지 못한 아이들이 정시로 2월이 되잖아요. 그럼 몇 대냐면 55대 45가 돼요. 55대 45가 돼요. 실제로. 그러면 자사고나 수능학번이나 이렇게 N수생들은 어떻습니까? 서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40%긴 하지만 올 입시, 올 선발된 아이들이 다 적용이 다 됐어요. 올해하고 현재 2023년도 뽑는 아이들의 비율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미 다 40%로 다 맞춰져 있다. 올해 들어간 아이들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학부모님이라든지 N생들한테는 유리한 그런 입시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논술은 누가 그렇게 지원을 할까요?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에 좀 불리한 아이들이 정시로만 가려고 하는 아이들, 정시만 보기 어려우니까 논술을 걸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맞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학군이 그런 것이 약간 유리하고요. 많이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논술이 감소했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0명, 60명 정도 있기 때문에 감소가 아니라 유지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뭐죠? 올해부터 선발이 되었죠. 지역균형 선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직윤으로 뽑아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에 입장한 아이들을 지방에서 무조건 뽑아라라고 하는 거 10% 이상. 근데 뭘로 뽑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과전형이냐 종합전형이냐 논술전형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학군에 있는 아이들은 뭘로 선발하면 돼야 할 것 같아요? 전국이 모두 다 똑같은 성적으로 보는 전형이 바로 뭡니까? 교과전형이죠. 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서울에 있는 10%는 거의 다 뭘로 선발하면 교과전형으로 선발해요.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성서고등학교가 유리하겠죠. 이런 거죠. 일반 그러니까 평범한 학교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전형이 바로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방이나 옛날에 서울에 가려고 하면 다 100% 종합전형만 준비했었어요. 수시로 가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은 내신만 잘 따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학군이 좋은 곳들이 고등학교 입시 있죠. 아이들을 모집하는데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하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모의고사 일정입니다. 3학년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점은 뭘까요? 재수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그럼 재수생이 있을까 없을 때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성적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아이가 먼저 가져왔을 때는 저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자기 점수보다 높게 나와요. 그러면 1학기에서 1학기 중에 내 점수를 그래도 확인하기 가장 좋은 시험은 뭘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네? 6월 모의평가. 네,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 출제를 하느냐? 여기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합니다. 6월에는 그럼 N수생이 한 어느 정도 들을까요? 6월에는 N수생이 아까 12만 5천 명 정도 됐다고 했죠. 올해도 한 그 정도 되긴 할 것 같아요. 1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몇 명으로 봐요? 6월 보통에 6월 6만 명 힌트 줬잖아요. 6월
6만 명. 네. 그럼 9월 모의평가 몇 명 들어올까요? 9월 속았어요. 네, 7만 명. 만 명이 더 들어옵니다. 6만 명, 7만 명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우리 재학생들이 A인 수생이 다 들어왔을 때 나의 성적을 평가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경험이 있으신 학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위에 언니나 뭐 오빠나 형이나 맞죠? 그래서 수능 딱 갔다 오면 애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수능 점수를 얘기를 안 해줍니다. 얘기를 안 해주는 뜻은 뭐죠? 엄마 웃지 마. 나 열받았으니까 나도 기분 나쁜데 엄마가 들으면 내 입으로 비추하면 더 열받아 이런 뜻이거든요. 애들 얘기 안 하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이에요. N생들이 몇 명이 더 들어오냐면 9월 목표 때 10만 명이 들어오면 실제 수능에서 5만 명이 들어오면 12만 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애들 대구에 있는 아이들이 대구 사투리로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 수능 딱 치고 와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 망했다. 망한 게 아니죠. 너희 실력이야. 우리 아이 실력인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은 6월 모의평가를 기초를 좀 잘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1학년, 2학년들은 지금 나오는 성적이 3학년 되면 어차피 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탄탄하게 좀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3학년 부모님들이 챙겨주셔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요즘은 선생님이 원서를 내줍니까?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그 원서 접수 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9월 13일부터 17일 어떤 시기냐면 9월 1일 날 9월 목평 치고 나서 성적표가 나오지 않고 가채점을 가지고 얘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9월 14일부터 15일 날 끝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정해준 것일 뿐이야. 이 기간에 해라, 3일 이상은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언제 원서 접수가 마감인지를 반드시 다 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네, 그 진학사나 UA 같은 거 들어보셨죠? 여기 회원가입을 하고요. 일단 먼저 회원가입을 해놓고 원서를 먼저 내가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클릭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돼요. 부모님이 하는 거죠. 아셨죠? 네, 부모님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때 놓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 기간이지만 대학마다 다르고 끝나는 시간도 5시, 6시, 23시에서 좀 다르다.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챙겨주실 게 뭐냐면 합격자 등록입니다.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그럼 얘가 수시 합격을 했잖아요. 몇 군데 냈어요? 6군데 냈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3군데가 합격을 했고 3군데는 후보다. 합격할 수 있잖아요. 후보라고 하는 거. 그럼 3군데 합격한 중에서 한 군데를 이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경북대 원서를 냈다 그러면 경북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치금이라고 하거든요. 예치금을 다운받아서 이제 은행에 휴대폰으로 온라인으로 송금해 줘버리면 됩니다. 그럼 2군데는 자동 탈락인 거예요. 절대 못 가요, 여기는. 아셨습니까? 이때 합격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보통 한 30만 원 정도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립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예치금이 있습니다. 이게 나는 등록하겠다라고 하는 의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애 말만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추가 합격자가 있는지 없는지 후보가 이제 16번이었는데 오늘은 몇 번까지 이제 끊겼는지 이거를 부모님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못 챙기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때 이 등록을 하고 나서 한 이틀 뒤부터 12월 26일까지 이거는 뭐냐면 한 군데만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또 후보로 막 날라오겠죠. 그럼 내가 합격하는데 예측은 어떻습니까? 돌려받고 나서 또 내야 되고 하는 시기가 바로 여기에요. 그럼 요즘은 내가 등록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경북대를 합격을 했는데 난 중앙대 가고 싶다. 중앙대가 후보였다.
그럼 경북대는 그럼 10만 원 주고 예치금을 납부했겠죠.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럼 경북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등록금 예치금 반납이 있습니다. 등록폭이라고 하는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그럼 클릭 딱 하게 되면 얘 수험번호하고 뭐 넣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환불 받을 계좌 있죠. 네, 계좌를 입력을 딱 해서 클릭하면은 이게 뿅 끝납니다. 네, 오전에 하면 오후에 돈이 들어오고요. 오후에 하면 내일 아침에 들어와요. 그리고 새로 추가로 합격하는데 예치금을 내면 돼요. 내가 되게 높은 곳에 냈는데 또 최종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럼 또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때까지 수시 한 군데만 등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정시는 원서가 이때 이루어지고 가군, 나군, 가군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교육부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세 번 지원해라. 가군 하나, 나군 하나, 가군 하나. 그럼 예를 들어서 경북대는 가군과 나군에서 아이들을 선발해. 이거는 경북대학교도 그냥 자기들이 선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서울대는 올해는 가군이었어요. 내년에 나군으로 가. 나군에만 우리는 뽑겠다 그러면 고려대 연세대는 나군에 뽑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럼 가군에서만 뽑겠다. 대학에서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럼 경북대가 가군, 나군이거든요. 그러면 경북대학교에 가군에 한 개, 나군에 한 개, 두 개 지원이 가능. 물론 과는 어떻습니까? 학과는 달라져야 되겠죠. 네, 같은 과를 분할해서 보지 못하니까 다른 과를 두 번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는 기간이 바로 이때도 여러분들이 그 원서 접수하는 곳 있죠. 네, 진학사나 UA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해서 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써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원서라고 하는 거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도 돈 있으시죠? 돈 많으세요? 네,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게 언제냐면 등록 기간이에요.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등록은 어떤 기간이냐면 수시에서 내가 얼마 냈죠? 경북대학교 됐다면 10만 원 냈죠. 나머지를 수시에서 합격한 아이에게 다 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정시 합격한 아이들 있죠. 가군, 나군, 다군 냈는데 다군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때 300만 원을 다 내야 돼요. 근데 가군에서 또 나중에 연락이 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300만 원 또 취소하고 300만 원 또 내야 돼요. 정시 합격한 아이들은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좀 모아보세요. 이때가 합격자 등록이 바로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이 등록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놓쳐버리면 어디서 불합격 처리. 네, 불합격 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꼭 알아두시면은 좋고요. 네, 수시는 6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6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에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고민은 뭡니까? 어디까지 원서를 내야 되지?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지? 라는 것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내신이 일정 등급이에요. 모의고사 완전 못 쳐요. 모의고사 완전 못 쳐요. 그럼 얘는 무조건 어떻게 일정 프로그램 합격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야 돼요. 근데 1.9예요. 모의고사도 꽤 나와요. 꽤 나와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어디까지 원서를 낼 것인가? 내가 수능을 망쳤을 때 어느 학교까지 갈 것인가를 이때 고민을 해줘.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남학생 들거 아는데 얘도 1.9, 얘도 1.9예요. 그 하나는 모의고사가 되게 잘 나오고 하나는 못 나와요. 그럼 지원하는 대학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수시의 뭡니까? 지원 그 전략 자체가 둘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담임쌤은 나도 1.9, 얘도 1.9, 얘는 여기 내라고 나는 여기 내라고 당연하죠. 질투하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 수준에 따라 달라요. 이게 언제를 반영하는 겁니까? 6월 목평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9월 목평도 보세요. 근데 9월 목평은 성적표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적표가 안 나와요. 가채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를 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할게요. 9월 목평 시험을 치고 나서 내가 가채점을 가지고 이 점수로
정시에 어느 대학에 가지? 됐습니까? 어느 대학에 가지를 고민하고 수시에 원서를 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에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수시에 굳이 낼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거는. 되셨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예,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지원센터에서도 상담 활동을 해주고 있어요. 많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서도 물어보고 학교에서도 물어보고 많이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 전문대학이에요. 예, 전문대학은 애들 성과를 선정하고 간호과를 선정해요. 나머지는 솔직히 다 해야 돼요. 저기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 같은 딱 가면 다른 나라에 유학원가 무슨 뜻이고 애를 모집을 못해서 외국인으로 다 90% 채워진 전문대학들도 있어요. 손에 있는 전문대학 같은 경우 요즘 애들이 없어요. 전문대학교는 뭐 애들 뭐 가다가 뭐 말만 하면 애들 그냥 뽑아야 돼. 하루가 10분만 뽑아야 되는 거죠. 애들이 없어요. 네. 저는 70년생이거든요. 제 와이프도 70년생인데 그때 한 100만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전문대학도 사실은 들어가기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41만밖에 안 돼요. 41만에서 10만 명이 그 대학을 안 대학생 10만 명이 그 대학을 안 애들이 얼마나 없다는 거예요. 그럼 31만이잖아. 2학년 들어갔을 때. 31만 명에 대생 12만 명 하니까 얼마입니까? 43만 명밖에 안 되죠. 근데 대학에 선발하는 건 4년제 34만 명, 전문대 20만 명, 그럼 몇 명이 필요해요? 54만 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 입시부터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대학교 또 갈 수 있습니다. 진로 다시 선정하셔도 만학도라고 들어보셨죠? 네, 만학도 전형을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학 들어갈 수 이용하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전형까지 만들고 있다. 그러면 전문대는 수시입니다. 수시. 만약에 여기 합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시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분위기냐면 정말 전문대 중에서도 괜찮은 전문대에 필요한 몇 과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지원을 안 하는 분위기예요. 왜 그러죠? 내가 수능 치고 정시로 간다고 해도 전문대와 그다음에 지방인의 사립대 같은 경우가 평범한 학과들 다 이단이에요. 여기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능 공부 안 하고 공부 정말 못한다. 정시로 가능합니다. 이상하죠? 정시로 가능합니다. 왜? 사립대는 이단이니까. 예를 들어 뭐 하면 좋을까요? 학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각을 잘할 수 있는 학과 선택에서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대 지원할 때는 수시에 지원할 때는 보시면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요. 산업대는 여러 신학들 서문대, 뭐 호서대 있는데, 호원대 있는데 그런 거는 잘 안 가니까 우리 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알아맞혀보세요. 어디입니까?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그 다음 네? 울산과기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 잘하시네요. 유니스트. 그다음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향동 테크노폴리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집 바로 앞에 이렇게 있어요. 네? 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광주에 있습니다. 네, 광주과기원에는 지스트.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한다 하는 아이들은 여기 내십시오. 네, 과학기술원은 6회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2회에 낼 수 있으니까 내십시오. 그리고 수학과학을 많이 봅니다. 영어가 내시기 떨어지더라도 수학과학이 1, 2, 1, 2 나오는 아이들을 선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과학은 조금 세요. 어차피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도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광주과학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데 1에 조금 가깝습니다. 1.2, 1.4 하는 아이들을 뽑아주고요. 비스트 같은 경우는 1, 2, 1, 2 하는 아이들을 뽑아줍니다. 유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과 1, 2, 1, 2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뽑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합니다. 경찰대학 시험은 언제입니까? 7월 거의 마지막죠. 토요일 날 시험을 칠 거예요. 어디하고 같이
사관하고 같이 공사, 육사, 해사, 또 뭐 있지? 국관사이네, 국관사. 시험 문제 똑같습니다. 경찰대학 다르고요. 그다음 사관학교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어디서 쳤습니까? 성산고등학교였잖아요. 경북기업부에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학교를 하나 지정해서 시험을 치는데 여기는 시험을 치는 게 좋을까요? 안 치는 게 좋을까요? 네? 경험상을 맞춰야 애들이 네, 치십시오. 가든 안 가든 치십시오. 왜 쳐야 될까요? 수능에서 굉장히 떨려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어떻습니까? 가서 그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 그걸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무조건 치십시오. 경찰대 합격해도 안 가는 애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90명 뽑거든요. 전국에 90명밖에 안 뽑아요. 경찰대. 안 가는 애들이 몇 명 될까요? 후보 300번까지 돌아요. 이 얘기는 뭐죠? 서울대, 연대, 고대 가려고 하는 애들이 무조건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이 다 쳐요. 그냥. 네, 이 긴장감이라는 이런 걸 맛보기 위해서. 아셨죠? 네, 치시죠. 또 6회에 제외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정시 모집은 사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분의 한계라고 하는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못한 그런 대학들이 추가 모집에서도 이렇게 선발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경북대학교에 10명이 빵꾸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뽑은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합격하다 보면 마지막 날 이렇게 등록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빵꾸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 모집으로 가는데 추가 모집에 경쟁률은 알아봤죠. 얼마 정도 될까요? 경북대는 직업이니까 지방에서 우수이니까 몇 대 몇 될까요? 교과전형은 한 4대 1, 7대 1 정도 됩니다. 교과전형. 종합전형은 13대 1, 15대 1 정도. 논술은 한 20대 1 정도 됩니다. 추가 모집은 몇 대 1일까요? 150대 1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사립대 있죠. 추가 모집은 경쟁률 몇 대 몇 될까요? 지원 안 하는 학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수능 못 치는지는 다 아시죠? 네, 그럼 1교시에 선택해야 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1교시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국어의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할까? 뭐 선택하시려고요? 뭐 선택하실 거예요? 네? 엄매요? 엄매. 우리 학번에 엄매가 뭔지 아세요? 언어와 매체를 줄여서 얘가 엄매하면 지금 엄매하면 야네 소도한테 무슨 엄매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라떼 엄매. 네, 화작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화작 엄매. 네, 애들 눈높이 맞춰주세요. 화작 엄매. 우리 학생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줄 알았지. 네, 그렇습니다. 75%가 공통으로 복수와 문학이 17문제씩 각각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11문장은 합법과 작문,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일반고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애들이 3학년 때 교육과정을 화작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나는 수능을 엄매를 치고 있어요. 맞죠? 그럼 화작과 엄매는 둘 다 내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화작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때가 우리 아니니까. 근데 화작을 하면서 엄매에 응시하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화작의 애를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뭔지 아시겠죠? 근데 못하는 애들은 다 거의 다 뭐 할까요? 화작합니다. 거의 못하는 애들은 거의 다 화작을 많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잘하는 아이들은 뭘 선택할까요? 엄매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잘하는 집단 안에서의 상대평가가 절대 아닙니다. 보정점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모르죠. 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죠. 글을 굉장히 잘 읽어 나가는 아이. 문장이 길어요. 문제가 굉장히 긴 게 바로 무슨 과목이죠? 학교가 작문이에요. 이 글을 굉장히 잘 읽어 나가는 아이. 요지를 파악을 잘하는 아이들은 화작을 선택을 해주고요. 엄매는 문법이 많이 나와요. 그 문법은 문제가 길까요, 짧을까요? 짧겠죠. 그러니까 이거 확 풀고 잘하는 애들은 독서와 문학에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를 많이 받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일단 잘하는 집단은 엄매를 많이 선택하고 그래도 조금 못하는 아이들 좀 많은 집단은 화작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자, 수학은 어차피
인문계열 애들은 학문과 통계를 선택을 할 것이고요. 자연계열 애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미적분 하든지 기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미적분을 많이 하는 경향입니다. 일단 미적분을 많이 하는 경향이다. 그다음에 영어는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니까 그거는 재수생하고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사는 내신 관리 잘해야 됩니다. 학교 내신 관리 있죠. 어떤 학교는 1학년 때만 있고, 어떤 학교는 1, 3학년에 있고, 어떤 학교는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어요. 일주일에 3시간을 배워줘야 되는 법적으로 3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단을 기술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내신이 자연계열이든 계열이 거의 다 포함이 다 돼요. 옛날에 포함이 안 됐었죠. 사회 과목 안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사 교과의 한국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수능은 잘 쳐야 될까요? 대충 쳐도 돼요. 4등급, 5등급 말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구는 두 개 같이 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치는 학생들은 나오긴 합니다. 네,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사탐 두 개, 과탐 두 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2 외국어는 나는 서울대 갈 사람이 아니다. 서울대 인문계열에 갈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치지 마세요. 반영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회탐구 하나 못 치면 이거 버리고 제2 외국어를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를 못합니다. 대체를 못합니다. 단 엄마 나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수능 시험을 칠래.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제2 외국어에 위치하는 아이들은 서울대 인문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장을 할 때 시험 과목 때 이렇게 수능장을 해요. 네, 그러면 여기 선택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 집단이죠. 되게 분위기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 선택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국어하고 수학하고 뭐가 유리할까라고 했는데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여기 원점수 뭔지 아세요? 원점수. 카메라 너무 많이 찍으시는데요. 안 찍어도 돼요. 뒤에 또 결론적으로 나오니까. 원점수 뭔지 아세요? 원점수가 뭐예요? 우리 아이가 시험 점수 동그라미 쳤죠. 채점한 점수를 원점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수능 성적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작이 90점에서 91점 사이가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언어 매체는 몇 점 맞아도 돼요? 85점에서 86점을 맞아도 1등급이 나와요. 뭐 선택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한두 개 정도 더 틀려도 엄밀히 선택했을 때 1등급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애들이 잘하는 애들은 거의 다 문법을 정말 인강이라는 그런 걸 통해 갖고 열심히 탄탄하게 한 다음에 엄밀히 선택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통은 96점이에요. 네, 96점이에요. 그 다음에 미적분은 84, 85점이에요. 그 다음 기하는 86점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비슷하죠, 두 개는. 근데 인문계열 애들이 어떻습니까? 점수를 더 높게 받아야 되니까 등급 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월 목평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냐면 처음 보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이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에서는 야, 엄대가 훨씬 더 일단 유리하겠다. 근데 니는 지금 상황이 이럴 때 화작 선택해서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교육과정에 화작을 내게 선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에 또 빠질 수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수학은 미적분이 좀 유리하다라고 결론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9월 목표를 한번 가보자. 했더니 9월 목표는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등급이 몇 점입니까? 100점만 1등급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출제 실패죠. 실패. 네, 여기 100점. 그 다음에 옥미가 95에서 96. 네, 2점 3점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95, 96. 한국에는 92. 미적분 보세요. 84, 84, 89.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거는 엄밀하게 유리하다. 수학은 미적분 유리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실제 정시에서도 수능에서도 적용이 될까? 라고 하는 걸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짜자자잔 이렇게 나왔어요. 언어와 매체가
어디에 있죠? 여기 언어의 자체가 84점, 화작이 85점.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표준 점수가 어떻습니까? 2점이 더 높게 나왔어요. 원점수는 1점이 낮았지만 표준 점수는 2점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럼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 표에 의하면 올해도 마찬가지 엄밀가 일단 무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수학 한번 볼까요? 네, 수학 보니까 몇 점이죠? 1등급이 88이에요. 확률 같은 경우는 91이니까 3점짜리 한 개. 한 개를 더 틀려도 일단은 1등급이 나온다. 기하는 89점이고요. 네. 그리고 미적분하고 확률 같은 경우를 비교하니까 표점이 어디가 더 높아요? 미적분이 더 높아요. 이런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6월목평, 9월목평에 결론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엄밀한 우리의 적격 수학에서는 미적분이 그래도 똑같은 시간의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중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됐죠.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인문계열은 상관없습니다. 사탐도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연계열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까지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수시, 수능 최저 등급도 그렇고요. 정시도 마찬가지고요. 확률 같은 거를 선택해버리면 대학에 못 들어갑니다.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할 때도 미적분을 내가 반영을 안 할 건데 반영을 안 할 거고요. 확률 같은 걸 쳐서 최종을 맞췄어. 이것도 안 됩니다. 그저 응시를 해야 됩니다. 네, 지방에 있는 국립대까지는 이렇게 미적분이나 기하 중 과학 두 개를 반드시 쳐야만 자연계열에서는 수시에서 수능 찾아는 것도 충족이 되고 정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학 계열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학과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정도를 배치를 하는데 60대 40 정도 수시가 조금 많은 편이고요. 치의학과 같은 경우도 정시가 조금 많죠. 여기에 비해서는 50대 42. 이 정도 모집을 합니다.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여기는 정원 외를 포함합니다. 정원 외를 포함해서 이 정도 선발을 오래 합니다. 작년에는 이 정도 선발했는데 좀 많이 늘어났죠. 2 플러스 4체제들의 대학들이 거의 다 내려왔어요. 학부제로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선발해서 결론적으로는 60대 40 정도 되고요. 약학과와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 비해서 정시가 조금 비중이 높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형들로 할 때는 제가 뺐습니다. 정원외를 빼고 정원 내로만 보면 그럼 의대 가는 애들은 도대체 어떤 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많이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의대는 교과하고 종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지방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범수가 최상이잖아요.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어떻게 선발할까요? 전국에 있는 아이들 내신이 정말 다 좋을 건데 이런 아이들이 다 지원할 건데 그러면 내신을 가지고 선발하기는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죠. 그래서 좋은 대학일수록 의학 계열,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뭘로 선발하냐면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뭘로 선발하겠어요? 간단하게 내신하고 수능 최저 등급 봐서 교과전형으로 많이 선발합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학대 전부 다 서울 쪽은 종합이 많습니다. 지방은 뭐가 많습니까? 교과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대학 경북대는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종합으로 선발하려고 합니다. 종합으로 선발하려고 합니다. 종합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지방의 사립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입시 체계는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논술과 수능을 준비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일반고에 통과하는 아이들은 수능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그 전보다는 어떻습니까? 수능에
부담이 줄었죠. 최저 등급도 약간 완화가 되고 수학도 어떻습니까? 자연계가 1등급을 받기가 조금 더 쉬워진, 수월해진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을 마치기는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6번, 정시는 4번이에요. 증가하고 있고요. 증가하고 있고 분수는 감소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6지 정도. 수능은 감소지만 이중성이 있어요. 서울 쪽은 뭡니까? 40%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서울 쪽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입시가 발표가 났습니다. 2023학년도 죄송합니다. 여기 고3입니다. 고3. 죄송합니다. 78% 결정 났습니다. 78%대 22입니다. 22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최고. 그러니까 2학년 입시가 올해 발표가 될 건데 또 최고를 찍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 최고긴 하지만 서울의 정시의 비중은 40%로 맞춰져 있는 수시 최고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약간의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형별로 알아봤더니 교과 전형이 엄청나게 많죠. 더 증가했습니다. 44%. 종합이 지금 더 증가했죠. 8만 1000명. 완전 많이 증가했습니다. 보세요. 수능만 보세요. 수능이 22%밖에 안 되는데 뺄 거 다 빼버리니까 몇 명밖에 안 되냐면 7만 명밖에 안 돼요. 7만 명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N수행이 몇 명이라고 했죠? 12만 명. 법, 자사고, 수성고학번, 그 다음에 우리 그 대구 지역으로 봤을 때 공부 되게 잘하는 좀 다사고, 아시죠? 그다음 토상고, 이런 애들이 또 다 이게 또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와, 정시로 가는 게 이게 쉬울까? 네. 재학생들 괜찮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의 생각이 아무래도 재학생들이 내신도 관리하고 생활도 관리하고 면접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수능에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집중을 못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럼 재수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최고의 선생님이 누굽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인강 선생님이시죠. 인강 선생님하고 계속 이제 보고 문제 풀고 보고 문제 풀고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고 있어요. 얘를 솔직히 넘어설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학생들은 맨날 학교 가서 또 수행평가 해야지, 내신했지, 면접 봐야 되지, 뭐 독서 막 채워야 되지, 막 이거 하고 다른 거죠. 집중 지금 시간은. N생들이 아무래도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걸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능만을 가지고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수능만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고요. 아까도 뭐 보여드렸듯이 정시는 감소하긴 하지만 이중성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봤을 때는 이러한 수도권은 64.7, 정시는 35, 비수도권은 더 높아지는 거죠. 86, 약간 이중성이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은 주로 뭘로 선발하다 보면 파란색이 바로 서울 쪽에 있는 주요 대학을 얘기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수한 내신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다 지원을 했을 때 어떤 아이가 좋은 아이인가라는 것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 아이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종합전형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 쪽의 종합전형은 더 비중도 높고 33.7%로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1등급대 아이들은 당연히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교과전형도 준비하고 종합전형도 같이 준비하고 이게 답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교과전형도 준비하고 종합전형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활동하거나 수업 시간에 발표하거나 뭐 하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이다라고 했을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과전형과 수능 최저 등급을 그냥 준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우리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 얼굴 봤을 때는 대학생 정도 된 것 같기는 한데 몇 학년이죠? 3학년이에요. 목소리도 아주 솔직하구나. 네. 뭐 준비했습니까?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은 준비 안 했어요? 아, 준비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학생. 종합전형은 준비는 왜 안 했죠?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죠. 또 여학생들도 굉장히 또 잘하고. 또 얘의 생각은 뭐냐면 2학년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2학년 때 사회계열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나눠지면서 일부 과목들이 집단수가 반으로 나눠져요. 나눠지니까 그 안에서 내신 성적을 받으려면 굉장히 부담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종합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학생이 보이고 남학생. 그리고 극복을 한 학생 아주 천천히 보이긴 합니다. 교과와 종합을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같이 했대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어느 게 좋은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종합전형만 준비하다가 내신 성적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둘 다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 두 학생은 3학년이니까 3학년 2학년까지 평가되는 거 아시죠? 네, 동아리라든지 자율활동, 진로활동 잘 챙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신 나오는 부분은 별로 없죠. 내신 나오는 게 별로 없죠. 끝까지 내신 몇 개만 나오더라도 내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는 교과와 종합이 훨씬 더 많지만 주요 대학으로 봤을 때는 정시, 종합, 요 순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자사고나 수성과학본이나 인수생들은 거의 모두 못 들어가면 이 교과전으로 들어가기 거의 못해요. 우리 일반고거든요. 일반고의 평범한 학교에 다 이 교과전이에요. 그래서 비율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 내신 관리 잘하라고 했습니다. 수능은 대충 쳐도 됩니다. 영어는 90점 이상을 무조건 맞아줘야 돼요. 어려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터지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유리하도록 했어요. 12%가 나왔어요. 1등 12%. 다른 과목들은 4%죠. 12%면 2등급이 11%까지니까 2등급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1등급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2년차 되면 약간 내성도 생기고 안 받아줍니다. 6%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1등급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잘 못 봤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영어 1등급 잘 못 봤어요. 대부분의 그전에 1등급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학군이 좋고 이런 애들이 1등급 되게 많이 받아요. 인생이 쫙 가져가 버리거든요. 우리 일반고에서는 1등급은 받기 좀 어려워요. 6%밖에 안 나와버리고. 그럼 올해는 어떻게 시험 출제가 되죠? 우리 학생 영어 어떻게 출제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한 6%, 7%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7% 정도면 일반고에 통과한 학군이라면 1등급 받기 조금 어려운 그런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영어를 애들이 또 공부를 또 잘 안 해요. 네, 잘 안 해요. 네, 그 영어도 잘하는 아이들은 수능 전날까지 단어도 외우고 계속 해 나가는 아이들이 1등급을 받는다. 솔직히 영어는 어떻습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 생각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90점 이상만 맞으면 1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교과전형은 다 아시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면 뭘로 선발하는 거예요? 거의 내신으로 선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채점하죠? 컴퓨터가 채점을 합니다. 네, 학교도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 적에는 일과고나 여러분 학교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디가 공부를 잘한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전형이 바로 교과전형에 해당이 되고 서울에 있는 10%, 대학나 10%로 다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좋은 아이들은 서울 쪽에 다 진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전형이 바로 교과전형입니다. 선발하는 방법은요, 이런 거예요. 서울 쪽에 한번 보세요. 뭐가 많이 보이죠? 교과가 보이죠? 교과 70, 교과 80, 교과 90, 교과 100, 교과 100, 교과 100 이렇게. 한양대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뭐만 봅니까? 내신 성적만 봅니다. 어디가 제일 유리할까요? 공부를 못하는 고등학교가 제일 유리하죠. 수능 측도 안 쳐요. 순수 내신만 봐요. 얘기해도 되나? 서부고등학교, 우리 일반고에서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가 별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좋은 애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좋은 애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전에 이제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잖아요. 주변 환경 자체가. 그래서 못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내신만 잘 받는 학생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7명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소문을 듣고 애들이 막 오는 거죠. 학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저희 학교도 학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우수한 애들이 막 들어와요. 경쟁률이 좀 심해서. 올해 3.7대인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거는. 학교가. 이렇게 됩니다. 내신 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생긴 게 이거예요. 학교장 추천의 범위를 정해주고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면 애들이 다 지원할까요? 지원 안 합니다. 해도 안 될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고려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3학년 재학자의 4%입니다. 그럼 4%면 등급으로 보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애들이 몽땅 다 1등급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1도 맞고 3도 맞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의 2.0까지 나옵니다. 2.0까지 4%가 나와요. 아셨죠? 네. 그러면 2.0이 교과전형으로 될까요? 그러는데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다. 서울대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학교에서 몇 명 무조건 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요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 추천 받았어. 의미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수능 최종을 마치면 이런 식으로 뽑는데 대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학교는 내신 성적 전과목을 보는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국영수 사회 과학만 보는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국영수 자연계열 국영수 과만 보는 학교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학교 옛날 얘기입니다. 하나도 없고 1학년, 2학년, 4학년 퉁 해가지고 나머지 단위수로 해서 그냥 반영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1학년 때 반영률이 거의 40이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3학년 때 내신 나오는 과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2학년 때도 거의 한 40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5%,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수가 다 진로대 과목이니까 10%도 안 되고 8%밖에 안 돼요. 그럼 자연계열 아이들은 2학년 때 내신 다 끝나요. 2학년 때 다 끝나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순위 이렇게 선발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3학년 때 주로 많이 배우는 과목들, 기하라든지, 그 다음에 물화생지 2 과목이라든지 뭐 여행지리 이런 과목들이 다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이 되는데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는데 반영이 되는 데 있죠. 이렇게 일부가 반영이 되는 데 있고 반영이 안 되는 데 있고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고려대학교와 서강대는 반영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이하다는 얘기는 A를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얘기. A를 안 맞았을 경우는 치명적인 학교가 바로 고려대와 서강대고요.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A면 1등급, B면 2등급 이런 식으로 반영해버리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고려대와 서강대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볼 게 바로 단순하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네. 근데 이건 거죠. 성취도를 반영 비율을 반영한다. 고려대 서강대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A, B, C로 나오는데 A의 몇 프로, B의 몇 프로, C의 몇 프로가 나와요. A는 무조건 80점 이상이면 A예요. 60점 이상이면 B예요. 6점 미만이면 C가 해당이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B를 맞았다. 그러면 고려대와 서강대에서는 거의 어떻게 되냐면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는 B를 맞았다 그러면 거의 4등급으로 취급을 해요. 4등급, 5등급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 치명적인 거죠. 왜냐하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에서 1.5에서 그냥 거의 끊기가 말까 이렇게 하는데 맞죠? 그래서 여기는 좀 민감한 그런 학교들이 고려대와 서강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점수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남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북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이 줄었어요. 줄고요. 네, 종합 전형이 조금 더 늘었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 감소했는데 계명대부터 여기는 뭐 국립대긴 하지만 계명대, 고공대, 대구가 이 학교 지방에 있는 사립대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애들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애들이 없다. 그럼 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어떤 과를 갈 것인가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경북대도 사실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가 여러분들 뭐 허저머니 사정이 조금 낮을 수는 있긴 하겠죠. 등록금이 적으니까. 근데 몰라요, 이게. 여기 나와서도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몰라요. 그래서 학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여기는 감수했지만 여기는 애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내신만 보고 그냥 애들 다 선발해야 되겠다. 애들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서 큰 폭으로 내신만 보고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명대, 금호대, 대구 같을 때 대구대, 영남대는 수능 체계는 문제가 안 돼요. 수능 체계 등록까지 막 떨어지면서 우리는 그걸 뽑지 않겠다. 애들이 없다. 학교 생활 잘하는 애들 그냥 내신이거든 그냥 뽑겠다. 이런 식으로 네, 대학 입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종합전형은 수능 체계 등급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 지원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아이는 이런 대학에 지원하고 이런 아이는 이런 대학에 지원하고 여기 있습니다. 수능 체계 등급이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해요. 종합전형은 수능 체계 등급이 있느냐 완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뭘로 선발합니까? 생활기록부만 보든지 맞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까지 우리 3학년입니다. 보든지 내년에는 자기소개가 다 없어지니까 면접을 보든지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 게 바로 종합전형에 해당이 된다. 학군 봅니까 안 봅니까? 여기도 안 본다고 했습니다. 학군 보지 않습니다. 네, 블라인드 서류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랬더니 교과전형하고는 조금 다르죠. 내용이 어떻게 선발합니까? 서류 100 이런 글자들 많이 보이지 않나요? 서류 100이 서류가 뭐예요? 생활기록부 또는 자기소개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끝.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뭡니까? 학교 생활기록부가 되겠죠. 면접이 있는 곳이고요. 면접이 없는 곳이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곳이 수능 최저등급 있는 곳 없는 곳이 좀 다르겠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수능 최저등급이 없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생활기록부 보고 면접 보고 나 선발하겠다.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선발하겠다. 이런 대학들이 서울에는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미발현대학하고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의대, 인하대 이런 대학들, 교대, 경북대, 부산대 이런 대학들은 다 자기소개서 있지 않습니다. 종합전형에서도 다른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1번, 2번, 3번 공통문항이고요. 3번은 자율문항으로 1500자, 800자, 800자밖에 안 돼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언제 준비를 해야 될까? 어차피 지금 3월 지금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언제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 학생 언제 준비할래? 자기소개 막 써보긴 했지. 언제 준비하는 게 좋을까? 지금 여기 적어놨어 여기.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중간고사 치자마자 바로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가 1학기 시험을 3학년 들어와서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중간고사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5월달 날씨 아시죠? 대구 어떻습니까? 먼지도 많고 막 덥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런 날씨잖아요. 이때 5월달이 가장 슬럼프예요. 제 수생들도 5월달 굉장히 힘들어요. 5월달 가장 슬럼프예요. 잘 안 돼요. 기념일은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있습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도 오셨잖아요. 그때 오시고 제 와이프도 5월달 생일이에요. 또 우리 장모님도 생일이에요. 5월달에 5월달 행사가 너무 많아요. 되게 슬럼프예요. 이때 시험 끝나자마자 정신 못 차리게 그냥 자기소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알겠습니까? 자기소개서는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준비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완전 수능으로 쫙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7월달 있잖아요. 7월 중순 이후에 이때는 수능으로 제2상과 똑같이 인강공부 쫙 가야 되는데 이때 한 달 동안 자기소개서 쓴다고 헐떡대고 하는 애들은 수능 망합니다. 거의. 항상 우리 학생 언제 중간고사 이후에 작성을 꼭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있죠.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학교들 37개 대학에서 선발이 진행이 되고요. 최근 경쟁률은 이렇게 40대 1, 의예과 같은 경우는 300대 1까지
300대 1이 뭐죠? 3명 뽑으면 몇 명이 온 거죠? 900명이 온 거예요. 300명을 내가 이제 붙이려야 되는 게 아니라 몇 명을 떨어뜨려야 됩니까? 897명을 떨어뜨려야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논술은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논술이 없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있어요. 수능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조금 낮게 나와요. 그리고 수능 체제도 없습니다. 근데 10월 달이에요. 그럼 10월은 어떤 날이죠? 10월? 우리 애가 정말 수능에 막 집중하고 막 이 1시 시간도 막 바쁜 상황인데 우리는 대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서울까지 갔다 왔다 해야 되잖아. 갔다 오면 또 얘가 푹 죽어갖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안 될 거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수시 그 수능을 치기 전이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고대 갔던 애 가려고 하는 애들은 눈이 높아서 지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는 일단은 얘가 우리 아이가 좀 우수하고 그런 부분이 뛰어나다 그러면 수능 전이지만 한번 도전해 보기는 하지만 문제점은 10월 달인 게 좀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개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추가가 되었고요. 인원은 비슷비슷합니다. 유지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선발하는 방법은 논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논술,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과 논술 시험이 많이 중요하고 학생부는 뭐 10%부터 30%까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논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또 다르네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통합형 논술이 출제가 됩니다. 수리 논술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영어가 포함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인문계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논술 출제 경향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뭡니까? 수학 문제 풀이로 갑니다. 수학 문제 풀이 그리고 과학이 있는 그런 학교들도 몇몇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면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답이 있어요. 근데 인문계열은 답은 없어요. 누가 붙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어를 지문을 굉장히 빨리 읽어내면서 요약을 잘하는 애들은 유리하긴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학을 정말 뛰어난 아이들은 준비 안 해도 쳐도 돼요. 특히 준비 안 해도 쳐도 되는 대학가 어딥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대와 부산대는 준비하지 마세요. 요즘 준비하지 마세요. 수능 끝나고 나서 준비도 됩니다. 원서는 언제 내고? 9월달에 내고. 알겠지? 원서는 9월달에 내고 수능 치고 나서 수능 잘 치면 어떻습니까? 안 가면 됩니다. 수능 안 나와도 최저등급만 맞추면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죠. 수능은 언제 치냐면 올해 17일이죠. 17일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이가 며칠이죠? 20? 29일요?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열흘 정도 있다가 맞네요. 29일 있습니다. 경북대는 자연은 3시, 오후 3시. 부산대는 9시. 두 개 다네요, 애들이. 지방 공대 가려고 하는 애들. 부산대 볼게요. 자연계, 경북대 9시. 부산대 오후 3시. 100분 치거든요. 100분 치고 나서 부모님 차 타고 와서 집 보통 차고. 임무는 경북대가 9시. 치고 부산으로 가겠죠? 3시. 그리고 둘이 맞췄어요. 지방인 국립대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안 가보셨어요? 눈빛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수능 최저 등급들이 어떤 영향을 보이고 있냐면 폐지가 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수능 최저 등급 완화가 된 곳.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완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능에 대한 부담이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성균관대학교가 2개 5에서 3개 6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겁니다. 영어 2, 탐구 3만 했다가 이제는 2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2개 보는 거랑 3개 보는 거랑 차원이 되게 다른 거 아시죠? 강화가 된 대학이고요. 충실대 같은 경우도
두 개 4로 바뀌었고 두 개 5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성균관대나 숭실대 같은 경우는 작년의 6개월보다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갑니다. 수능체제 등급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애들이 못 맞출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내려갑니다. 점수가. 내렸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혹시 정시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올해 바뀌었습니다. 아무나 지원 못합니다. 정시도 이제는. 뭐가 생겼냐면, 뭐가 생겼어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수시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정시에 아무나 다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직윤과 뭘로 나눠지냐면 일반 전형으로 나눠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청장님 말씀 듣고 2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잠시 조금 시작되고 말씀드렸는데, 부총장님이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중간에 조금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막 모셨는데, 다 하고 마치고 하면 또 일정이 좀 바꾸셔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먼저 인사드리고,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완산 자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며칠은 많이 뉴스를 보니까 힘들었다겠죠. 여러분 강의 이제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강의 상당히 질적 강의는 그치지요. 그러니까 한계도 있고 우리 회사 가장 알찬 거죠. 그래서 진로지난 우리가 특이한데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학에서 하다시피 이제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설교와 정책서 등기 한데 한국이 참그 대학 교육이 바뀌는 학생들 늘 많이 불안하던데 그리고 최근에 또 연락을 서로 정반대로 많은 그런 가운데 아다시피 달성은 이제 101개 보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보다 23개다. 원래 대학 입학 중간 학생이 있어 고3이 2015명이죠. 막 그들이 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달성은 한 목적이 이제 글로벌 창의적 우수를 가장 목표로 삼으면서 학교 그런 이런 오늘 잘 들으시고 좋은 강의 속에서 또 좋은 진료 속에서 그런데 여기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참된 같은 얘기죠. 오늘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수시험이 11월 17일에 그죠? 8개월 남았는데 1, 2학년 학생들은 아직 뽑기 하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은 많이 조작 건데 잘 준비해서 그렇죠. 정말 오늘 좋은 강의 속에서 좋은 전략과 좋은 기회 속에서 그 여러분들이 뜻하는 학교에서 입학하고 그런 자녀가 또 다수는 물러지고 대한민국 대대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일 끝나시고 응가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광고대 논술은 10일 뒤니까 26일이네요. 제가 확인했는데 17일 수능이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26일 날 부산대 논술이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서울대가 그 대진고등학교 여학생이 서울대 정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재수라든지 한 애들이 또 정시로 가는 애들도 간간히 또 나오기 때문에 올해부터 바뀌는 것이 서울대학교가 낙원으로 바뀌었어요. 낙원에서 헌간했었는데 낙원으로 바뀌었고요. 고려대와 연세대가 낙원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수능만 보지 않겠다. 네, 학교 생활도 보겠다라고 해서 뭐 어떤 전형을 만들면 수시의 직윤과 일반 전형이 있잖아요. 수시의 직윤은 학교당 2명이에요. 추천인원. 일반 전형은 아무나 낼 수 있습니다. 정시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 포함입니다. 정시는 재수생 포함해서 학교 2명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몇 점을 줬냐면 40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서울대 갈 만한 아이들의 학교 생활기록부는 나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평가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쭉 봤는데 대부분이
A, B 정도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A, B 정도. 그러면 40점이긴 하지만 기본 점수 몇 점을 주죠? 30점을 줘요. 그러면 8점을 받으면 몇 점 차이가 됩니까?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변별력이 별로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에서 너무 많이 강조가 돼요. 40%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활기록부로 엄청나게 반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2점이기 때문에 평점수에서 2점은 우리 수능 쳤을 때 한 문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 추천에 해당이 되고 재수생도 포함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있는데 여기는 교과가 20이에요. 20이고요. 20이고요. 네, 15점을 줍니다. 15점. 15점. 네. 그 다음 여기는 A, B를 맞으면 몇 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지금보다 현점수 2점이고 여기는 1점이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학교 생활을 완전히 이렇게 배제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보면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 성취도 몇 등급이냐, A를 맞았느냐 이런 활동들이 평가가 되고 다른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자율활동이라든지 지도활동이라든지 수련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고려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교과 하나, 종합 하나, 실기 실적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대는 올해 3학년 입시에서 학교장 추천인데 4%라고 얘기를 했죠. 네, 받을 수 있는 애들은 다 받으면 돼요. 합격권은 다 받으면 됩니다. 네, 4%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과 80에 서류 22점. 그럼 뭐가 중요하죠? 내신 성적이 엄청나게 중요한 전형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6, 3개 7이에요. 어렵습니까? 고려대 수준에서. 정시로 가려면 1 나와야 됩니다. 정시는. 근데 최저 등급 수준은 3개 6, 3개 7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내신 좋은 애들은 굉장히 좋겠죠. 고려대학교 가기가. 이 뜻입니다. 우리 아이가 해당이 됐으면 좋긴 하겠다. 그렇죠? 네, 두 번째, 학업 우수형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중간하다. 어중간한 거죠. 1.5에서 2점 초반까지 어중간하다. 그러면 학교장 추천은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도 돼요. 여기는 2개 중복이 가능합니다. 올해 들어간 아이들부터 그러면 여기에 혹시나 해서 하나 내고 각종에 여기 또 내도 되겠죠. 같은 과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평가가 뭐냐면 서류 100이에요. 근데 1단에서 6배수를 선발합니다. 대부분이 3배수에서 많이 뽑는 곳이 4배수, 5배수거든요. 그러면 6배수예요. 그러면 10명을 선발한다면 1단계에서 몇 명을 선발합니다. 60명 선발하는 거죠. 여기에 들기만 하면 수능 최저 등급이 있기 때문에 1.5에서 2점 초반대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의 학종의 학업 우수형 전형은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수능 최저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우리 아이가 내신이 좀 떨어지고 해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아이라면 여기 내는 것은 굉장히 가능합니다. 2점 초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내신으로 끌어버리기 때문에 2점 초까지 가니까 절대 갈 수는 없어요. 네, 최저 등급은 3개 6, 3개 7입니다. 보세요. 종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업 우수형 전형은 4개 7입니다. 1, 2, 2, 2. 자연은 4개 8입니다. 2, 2, 2, 2. 이걸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은 고려대 학업 우수형 전형을 내신 떨어도 다 지원해라 라고 하는 전략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하고 네, 그 성적을 보면 학교 추천이 1점대, 학업 우수형은 2점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학업 우수형은 실제 경쟁률이 2.2밖에 안 돼요. 최저 등급에서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간 아이들부터는 인문계열에서 수능철정을 마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했죠. 수학에서 애들이 다 작은 애들이 가져가 버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고려대 학업 시험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하고 비교할 게 바로 어느 거냐면 요거예요. 성균관대와 고려대 합격했을 때 애들이 어디를 선택할까요? 100%다 고려대를 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균관대 학종에서 계열 모집의 서류 100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 없습니다. 여기랑 고려대 학업 우수형이랑 내신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여기가 높아요. 왜 높죠? 수능도 안 보고요. 수능도 안 보고요. 네, 생활협하고 자기소개서만 보고 안 했었다. 그럼 어떤 애를 선발할까요? 내신도 굉장히 좋고 활동도 굉장히 많은 아이. 그럼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이 1.5 되는 애들만 합격을 합니다. 수성고 지역도 엄청나게 이게 뭡니까 스펙을 막 따도 1.7 요 정도만 합격을 합니다. 근데 고려대 어떻습니까? 최저 등급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통과하면 2점 초반까지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학종을 지원할 때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 등급을 잘 맞출 수 있는 아이인가, 내신 좋고 스펙이 많은 아이인가를 구별해서 지원하는 전략의 일환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릅니다. 지원 전략 자체가. 그리고 내신 좋은 아이들은 성균관대보다 고려대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학부장 추천도 있고 학업 우수형도 있고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가 내신이 1.7, 1.8 정도 돼요. 어디에 지원하면 좋을까요? 1.7, 1.8 정도 돼요. 어디에 지원하면 될까요? 교과하자면 두 개 다죠. 두 개 다 지원하면 돼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2점 초반이에요. 교과 내실래요? 학종 내실래요? 교과는 절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교과 80이라서 2점 넘어서 버리면 거의 탈락인데 여기 괜찮을까요? 괜찮죠. 왜 괜찮을까요? 1단계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마치면 서류평가 생활기록부 보고 선발합니다. 그럼 수능 최저 등급 못 맞추는 애들 다 그냥 자동 탈락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학종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느냐, 1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 자, 여학생들 중에서 수학 괜찮은 아이들 있죠. 수학 괜찮은 아이들은 어디에 지원하는 게 좋으냐면 부산대와 이화여대를 공략을 하세요. 수능 최저 등급에 수학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학생들 중에서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 지원을 못합니다. 여학생들은 대부분 수능 치면 남학생보다 어떻습니까? 등급이 잘 나온 애들이 적어요. 그래서 수학 2개 오지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 등급이 된다면 학종, 미래인재,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요, 내신으로 그냥 끊어요. 네, 내신이 좋아야 돼. 그냥 내신이 단순하게 좋아야 돼. 네,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애들은 여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한 1.6이다. 그럼 이화여대는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내면 될까요? 교과는 합격할 수 있는 학과로 지원하고, 지원 전략입니다. 합격할 수 있는 학과로 지원하고, 됐죠? 학점은 뭘로 지원해야 되죠?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맞춰져 있는 높은 과로 지원하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익대 한번 볼까요? 홍익대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요. 여기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보세요. 뭐가 없습니까?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1단계 몇 배수를 선발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죠? 수능 최저 등급이 있죠. 그럼 수능 최저 등급 마친 아이들만 생활기록부 지원하는 거예요. 1단계가 있어버리면 우리 애가 내신 좀 떨어지고 하면 조금 탈락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탈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수능 올해 어떻게 출제가 되죠? 몰라요. 어렵게 출제되면 애들이 수능 최종을 못 맞출 거기 때문에 세계 8, 세계 7을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세계 7, 세계 8 어려워요.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 세계 7은 어려워요. 과거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수학에서 맞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잘하는 애들도 3을 가져가는 수학에서. 맞죠? 그럼 수능 최저 등급이 나오는 아이라면 그냥 허위 때 종합전형 그냥 내면 돼요. 우리 애가 내신이 굉장히 떨어져. 이게 전략이에요. 학교마다 선발하는 방법이 어떤가를 보고 아이의 지원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북대 입시는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네, 교과, 종합 전형. 교과는 그냥 교과 100으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 적용을 하고요. 학점은 일반하고 지역인재가 있는데 지역인재는 뭐냐면 대구, 경북에 있는 아이들만 선발하는 거예요. 네,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지역인재는 면접이 있는 대신에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의치 빼고, 의치, 약 빼고,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은 그냥 생각으로만 보고요. 수능 최저 등급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논술 전형이 이렇게 있다.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최저 등급은 네, 올해부터 바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쉬워졌습니다. 2개 5등급입니다. 2개 5등급. 그 다음 밑에 있는 생활과학대라든지 농대 같은 경우는 2개 6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성적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서 많이 올라갈까라고 하는 것은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모바일이 정말 최저 등급이 강해졌습니다. 굉장히 강해져서 올해는 몇 점 될지 저도 몰라요. 왜? 여기 보시면은 과학이 무조건 2개가 들어가야 돼요. 과학이. 다른 거 다 1 나오고요. 과학이 만약에 1, 3 나왔다가 큰일 나요. 어디까지만 활용하냐면 1, 2만 활용합니다. 1, 2. 의대, 치대 1, 2만 활용을 합니다. 1, 2. 과학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과학이 무조건 들어가고 몇이냐면 3개 3입니다. 과학이 1, 2, 국영수 중에서 1,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수능에서 가장 그 점수를 받기 어려운 거는 과학이거든요. 수학이 아니에요. 이제는 과학이에요. 과학이 정말 어려워요. 왜? 의치 약한수 가는 애들이 다 과탐을 치잖아요. 인문계열 애들은 뭡니까? 사탐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애들이 다 몰려있어요. 여기에. 과탐에. 그러니까 과학 통보를 제일 받기가 어려워요. 과학 통보. 성적을. 근데 과학 통보 2개를 포함을 시켰어요. 필수로. 그러다 제가 볼 때는 의예과, 치예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7까지도 나오지 않아요. 교과전형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과, 약학과가 3개 5입니다. 3개 5.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도 과학 탐구가 무조건 2개 들어가야 돼요. 올해보다는 성적이 조금 떨어지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수능 최저 등급이 강해져 버리면 성적은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공학과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만든 계약학과 4년 동안 다 등록금 내주고 용돈 주고 해외 연수 시켜주고 삼성전자로 입사하는 학과 안 가면 토해내야 되고 맞죠? 근데 여기 애들 올해 아무도 못 봐요. 제가 봤을 때. 네. 전자공학과에 이 뭡니까? 학종이나 논술로 준비하는 아이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기만 하면 그냥 합격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만 합격하면. 수학 1이고요. 탐구 하나 1이고요. 탐구 두 번째 2. 1, 1, 2를 맞아야 돼. 이런 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들어가면서. 영어 1만 맞으면 대가대, 계대의대 합격하는데 굳이 여기 왜 가요? 올해는 아무것도 못 봐요. 지난 2월 달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2개 3으로 바꿨어요. 다시. 올해만 이렇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된다. 정시에서도 수능 최저는 있습니다. 모바일공학과는. 1을 안 맞으면 지원조차 못합니다. 아무도 못 뽑아. 0이에요. 0. 이렇게 됩니다. 네. 그다음 학점은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2개 오면 2개 6 이렇게 맞으면 돼요.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반영국가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국영수, 사과 다 들어갑니다. 국영수, 사과. 옛날에는 국영수, 사과, 국영수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즘은 국영수, 사과, 한국사 다 들어갑니다. 반영 비율 없습니다. 1학년 거의 한 40몇 %, 2학년 한 4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A, B, C 그냥 단순하게 반영합니다. A 다 맞을 거예요. 25점, 15점, 5점이니까 A만 맞으면 된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대는 2점대까지 끊겼어요. 근데 유일하게 3점대, 4점대까지 끊기는 학과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경영학과, 경제통상학부. 여기가 4점대까지 끊겼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수능 최저 등급이 3개 6이라서. 다른 것들은 3개 8이니까 2점대 초반에 끊기는데 경제학, 통상학부는 3개 6인 거예요. 못 맞히니까 내신이 4점대까지만 끊긴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올해부터 그냥 거의 모든 과가 2개 5, 2개 5.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학과, 국제통상학부는 전국대 문과 중에는 제일 높은 과거든요. 물론 뭐 국어, 뭐 교육과, 뭐 영어 교육과 있긴 하지만 뭐 편차가 좀 크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한 1.7, 1.8에 끊길 것 같습니다. 4점대 하다가 이제는 1.7, 1.8로 옵니다. 그럼 올해 들어간 아이들도 3점대, 4점대 합격을 했어요. 이거 참고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2개 5예요, 2개 5.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이 그전에는 2점대, 3점대, 4점대 초반까지 합격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경북대 교과전형은 2등급 한 초반 정도에 거의 끊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입시부터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일단 작년 입결하고 비교해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씁니다. 그렇죠. 입시 결과가 선량히 될 거라서 정리해 보면은 수능 최저 등급이 약화로 거의 2등급 초반까지 끊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과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경북대 전자공학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1.6, 1.7에도 끊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희대, 뭐 건국대 가는 애들이 다 포기하고 어디로 옵니까? 경북대 전자로 가요. 그다음 중앙대에 좀 낮은 공대들이 뭐 건축이나 이런 거 안 가고 경북대 전자로 다 와요. 되고 있는 아이. 그러다 보니까 경북대 전자는 굉장히 높게 여전히 형성이 된다라고 것을 알 수가 있고 의예과는 이랬습니다. 의예과는 이렇습니다. 근데 조금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남대는 이런 과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의예과는 여기 거의 1.7이에요. 1.7, 1.8, 2등급 안에 들어가면 다 지원하세요. 영남대 의예과는. 영남대 의예과 별로죠. 농담입니다. 별로가 아니고 최저 등급이 너무 높아요. 4개 5예요. 4개 5니까 1, 1, 1, 2를 맞아야 돼요. 이걸 못 맞추니까 애들이 다 1.7, 1.8, 1.0까지도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약대 있죠. 네, 약대. 우리 아이가 정말 약대 가고 싶은데 내신 성적이 2.1이네. 유일하게 전국에서 갈 수 있는 교과전형에서는 어디밖에 없냐면 영남대밖에 없습니다. 영남대 약대 별로죠. 아닙니다. 최저 등급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셉니다. 4개 6등급입니다. 경북대가 몇이었죠? 3개 5. 대간의 계명대도 3개 5예요. 근데 영남대는 4개 6 해보세요. 1, 2, 1, 2를 맞아요. 올해 2.5에 끊겼어요. 이런 거죠. 최저 등급이 굉장히 높으면 누가 얘기하죠? 최저 등급을 잘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얘기해요. 근데 내신은 떨어져도 괜찮은 거죠. 근데 최저 등급이 약하면 우리 애들이 꼭 이런 거 올라온다. 최저 등급이 약하고 없는 거만 막 올라와요. 그럼 어떤 애들이 지원할까요? 좋은 애들 다 지원해요. 나는 지원할 필요 없어. 전기세 내주는 거야 그냥. 대학에. 네. 그렇죠? 요즘은 애들이 없어서 영남대도 한 5년 전까지는 3등급, 4등급 애들이 있고요. 요즘은 다 4등급, 5등급 대 애들이 나머지 학과들은 다 채웁니다. 얼마나 애들이 없길래 많이 바뀌었죠. 자, 계명대 입시 결과입니다. 올해 1.5에 끊겼습니다. 1.5에 끊겼습니다. 약대도 1.5에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1.5 정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계대 약대를 낼 것 같아요. 2개를 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죠?
의예과는 3개 1이니까 못 맞출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약대는 3개 5잖아요. 같이 내는 패턴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입시 결과 1.5, 1.5 발표는 되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자문회의 가서 이제 거기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1.5, 1.5는 돼요. 나머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과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2.5, 네, 경찰행정 2.7, 네, 계대경찰행정도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계대경찰행정은 2학년 끝나고 애들이 다 나가버려요. 왜 나갈까요? 시험 합격. 네, 경인특채 합격해서 가버린데 이 교수님들이 시험 합격하지 못하게 막 하고 있어야지 상황에 상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네, 좋은 건지는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애들은 좋은데 학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겠죠. 네, 유명합니다. 탑5 안에 들어가는 전국엔 2.7 정도의 크기고요. 간호과 2.5 정도, 약대 1.5, 외과 1.5, 나머지는 4등급 그렇고 6등급까지도 다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해당이 된다. 네, 대구대도 이런 과들이 굉장히 특수교육, 물리치료, 사년제에서는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치료, 간호과, 나머지는 4등급, 6등급, 이달 이렇게 돼요. 대우가톨릭대도 물리치료, 간호과 4군데, 와, 체육교육 2.0, 2.5 이렇게 됩니다. 네, 체육교육 굉장히 셉니다. 의예과도 여기도 수학 포함 3개 4, 1.5. 그래서 경대치대는 1.6, 1.7 이렇게 나와요. 1.6, 1.7. 왜냐하면 계명대, 의대, 대가대, 의대에 가다가 못 가는 애들이 어떻습니까? 의대 못 가는 애들이 경대 치대로 가거든요. 네, 1.6, 1.7 정도 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1.5. 나머지는 6등급, 7등급, 안 좋은 과들은 미달. 이런 실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달되는 거 얘기해도 돼요. 지금 뭐 사실이니까 맞죠? 네. 자, 그다음 의예과 같은 경우에 경북대 같은 경우는 과학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2개가 무조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저등급을 맞추기가 올해는 정말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명대는 3개 3입니다. 3개 3, 1.5, 3개 3, 1.5. 우리가 제일 못하는 수학 버리고 국어 1, 영어 1, 탐구 2개 잘한 것 중에 1 맞아요. 또는 국영수 중에 1 맞아요. 1.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가리는 3개 포함 4, 수학 포함 3개 4, 수학이 무조건 들어가요. 수학 2, 나머지 1, 1 이렇게 맞으면 돼요. 여기도 1.5, 영남대 4개 너무 세다. 2.0, 네. 모르겠어요. 2.0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장단이 안 되니까. 2.7, 1.8. 근데 수능 변수가 있으니까 2.0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의학과 우리 지역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치의학과 과학 포함 3개 3이면 계명대랑 교집합이거든요. 그러면 계명대, 의대, 경대, 치대 되면 당연히 어디 갑니까? 계명대 의대로 다 가겠죠. 그 다음 여기는 1.6, 1.7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구한의대는 바뀌었습니다. 약대가 들어오면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4개 7, 4개 8을 4개 9 이렇게 보다가 3개로 바꿨습니다. 3개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망쳐도 어떻습니까? 괜찮으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못하는 수학을 버려도 되니까. 인문은 3개 4, 인문은 3개 4, 그 다음에 자연은 3개 5. 그래서 약대 수준으로 맞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한 1.5, 1.6 정도면 대구 한의대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1.5, 1.5 하니까 다 우리 아이는 아닌데 이런 느낌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약학과는 거의 전국이 세계 5로 맞춰져 있어요. 세계 5로 맞춰져 있어요. 그럼 세계 5는 정시로 가려면 거의 285점이 나와야 돼요. 300점 만점에. 영어 1등급, 국어 100, 수학 100, 탐구 2개 반영해서 50, 50에서 300점 만점이라면 285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285는 거의 뭐냐면 1, 1, 2, 1이에요. 수능으로 치면 1, 1, 2, 1,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최저등급이 세계 5로 맞춰져 있어요. 생각보다 최저등급이 어떻습니까? 이 수준에 비해서 좀 낮은 거죠. 맞죠? 네, 그럼 세계 5로 맞춰져 있다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로 굉장히 선발을 많이 합니다. 약대는 교과 성적이 이 교과서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좋은가 봐요. 암기할 것도 많고 교과로 선발을 많이 하고 최저 등급은 약한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영남대는 4개 6, 2.5 나머지는
1.5 의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가는 곳이 약대다. 근데 문제점이 생기긴 해요. 그럼 1학기 딱 다니고 어떻습니까? 나는 또 최저 등급만 왔으면 재수해도 의과를 가니까 중도 탈락률이 되게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염려되긴 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수의학과는 전국대 3개 5, 여기도 한 1.5, 1.4, 1.5 이렇게 끊기고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개 6이에요. 1.3 굉장히 높아져요. 최저 등급이 낮아져 버리면요. 확 높아요. 네. 학군이 굉장히 낮은데 내신만 좋은 아이들은 이런 걸 찾거든요. 아셨어요? 네, 그다음 내신이 확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상대도 수학과목 3개 6이기 때문에 1.3 이 정도에 끊겨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능 성적은 이렇게 나오고요. 등급은 주로 언제 반영을 하냐면 수능 최저 등급을 할 때 반영합니다. 정시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주로 반영을 하고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표준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 쳤을 때는 항상 뭘 보냐면 백분위 점수를 봐줘요. 네, 국어는 98점이네, 수학은 69점이네, 100점이 만점입니다. 100명이 있으면 너가 맨 앞에 서 있네 이거예요. 네, 1% 안에 해당이 되는 애가 99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분위로 우리 아이의 성적을 가지고 최저로 이렇게 보지 말고 100분위로 할 때만 우리 아이의 성적을 가져라라고 하는 정시 모집은요, 네, 이렇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41%, 작년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냐면 39.1%에서 별로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올해 입시 대학교 들어간 아이들부터 정시가 다 늘어난 상황이고 올해 상황부터는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40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정시로 가는 애들은 거의 가공과 나군에서 합격을 다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시 가와 나군에서 9,000명, 8,000명 정도를 모집하고 다곤에는 1,300명밖에 모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곤에 제일 좋은 학교가 없습니다. 네, 중앙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내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연대나 고대 내고 맞죠? 서울대 내고 중앙대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중앙대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많이 돌아갑니다. 몇 배수, 몇천 명도 갑니다. 왜냐하면 가공과 나공의 주요 대학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는 가공의 한 개, 나공의 한 개, 다공의 한 개다. 이렇게 보시는데 거의 가나에서 합격을 해야 된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국립대도 부산대나 경북대도 가공과 나공에서 아이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이 뭘 선발하냐면 표준 점수를 이용합니다. 점표라고 하는 것은 한국 과목에서 100분위를 가지고 표준 점수를 만들어요. 그 이유는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다르겠죠. 고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표준 점수를 가지고 선발한다. 왜냐하면 100분위는 100점 만점으로 하지만 표준 점수는 200점 만점으로 해요. 더 잘게 쪼개주는 점수가 표준 점수예요. 이해되셨죠? 상위권 대학은 거의 표준 점수로 아이들을 선발한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부산대, 경북대도 표준 점수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에서 가산점을 굉장히 많이 줬었어요. 상위권 학교에서도.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음에 드는 대학 있습니까? 없어요. 서울에 있는 그냥 중하위권 대학들에 다 해당이 되죠. 수도권에 두, 맞죠? 상위권 대학. 이제는 수학이 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문과, 이과가. 그래서 가산점을 주는 대학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주는 곳은 수도권의 중하위권 대학들만 약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정시에서 영어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1.2점 같은 건 사실 중요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과목보다는 그 학교마다 그렇게 달라지는데 작년에 서울대학 영어 4등급이 서울대학교 정시로 합격했다는 난리가 났었어요. 그 기자는 도대체 입시 요강을 보는 사람인지 안 보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서울대 1등급하고 4등급하고 차이가 몇 점밖에 안 나죠.
4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다른 데는 몇 점 차이가 납니까? 25점 차이가 나요. 연세대. 그렇죠? 고려대도 별로 차이가 나죠. 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서울대는 4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막 기사를 막 적는 거죠. 네, 그 차이가 조금 거의 하위권 대학들은 잘 나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1등급, 2등급이면 격차가 작고 2등급, 3등급이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벌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정시 버전할 때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쳤는지 못 쳤는지 보고 점수를 보고 지원하면 되겠죠. 그런 것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정시에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곳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마음에 드는 대학도 혹시 있나요? 거의 없죠. 이 건 뭐죠? 우리 아이가 나는 수능 잘 된 거 맞추면 돼. 수능 탐구를 하나만 선택하겠다 하는 아이는 안 됩니다. 그 과목 망해버리면 끝이거든요. 무조건 수능 촬영을 하나만 들어가든 정시로 가든 간에 두 개는 무조건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탐구는 무조건 두 개를 무조건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의치약학에서 의학 계열 쪽에서 탐구 하나만 보는 대학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대가대 외과, 조선대 외과 그렇습니다. 대가대 외과, 조선대 외과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36대 약학과는 두 개가 붙었고요. 동신대 한의과. 과탐을 쳤는데 하나 망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엄청나게 몰립니다. 점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의대보다 점수 높습니다. 왜? 과탐 하나만 가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네. 과탐 하나 혹시나 망하게 되면 이런 대학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에서 의학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문계열에서 의학과 지원 가능해요? 네, 지원 가능해요. 언제? 수시 모집에서. 네. 춘천향대 교과서는 내신으로 뽑는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한의과 되게 많죠. 경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경주, 동의대, 세명대, 우석대, 교과, 원광대 종합, 약학대의 수능 차이 등급이 없는 인문계열로 지원합니다. 아셨습니까? 이것도 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에 그러면 인문계열이 가는 정시, 수능치고 인문계열 아이인데 이쪽으로 가능한 거예요. 있습니다. 의예과, 가톨릭 관동대, 춘천향대. 춘천향대 합격하고 경북대 합격하면 어디 선택할까요? 대부분 춘천향대 많이 선택합니다. 경북대를 버리고 춘천향대 쪽으로 가요. 네, 병원이 또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 사니까 먼저 경북대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네, 다릅니다. 한의과, 경희대, 대구한의대, 경주, 동의대가 한의과도 인문계열 정시로 가능한 곳이에요. 약학대 36대라고 들어보셨죠? 서울에는 36대 그리고 인문계열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시에 맞추려고 했는데 정말 딱 맞춘 것 같아요. 오늘 좀 도움 되셨어요? 네, 입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만큼 하여튼간 우리 아이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설명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